자, 오늘 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시험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21회 때 출제되고 지금 35회니까 14년 동안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조문 있는 그대로 대답해야지 좋은 말 찾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냥 좋은 말 찾으면 무조건 답이었어요. 지금 제가 국민학교 졸업사진을 보니까 고무신 신고 있더라고. 와이프가 그래, 고무신 신고 다니는 인간 만나서 고생만 하고 억울해 죽겠다. 저는 하얀 고무신 신고 있더라고. 다른 친구들 보니까 까만 고무신 신고 있는데 지금 예? 비싸요. 그래, 난 잘 살았어.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연세 전혀 안 들어 보이시는데 공주시. 연세까지는 아닌데, 지금 이재명, 나경원, 조국, 전부 다 파리학번 동기에 원희룡, 지금 국회의원 한 50명 하고 있어요. 우리 동기들. 그때는 공주시 신었습니다. 저도 그 세대. 예, 파리학번인데, 그 당시 원희룡이가 수석했어요. 제 파리학번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경우는 원희룡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수석이 잘 된 사람은 원희룡밖에 없다고요. 100% 다. 공인중개사 수석은 100% 다 망했어요. 단 한 명도 현업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수석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 답 2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암기 프린트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그냥 암기해야 되는데 시험 보기 전에 몇 번 계속 보고 들어가세요. 시험에 최근 14년간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한 8번 나왔는데,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 10년간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2번부터 중요하죠. 용어정의,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고 했죠?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은행 융자 알선하면 커미션을 받는다 했잖아요, 은행에. 그거 커미션이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 중개보수라서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런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을 양도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거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가 중개보수라고, 중개보수. 그래서 은행에서는 0.3%밖에 안 줘요. 0.3%는 중개보수 최저효율이 0.3%거든요. 보통 0.4%잖아요. 그래서 중개보수 초과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0.3% 정도 줍니다. 1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우연히 단 한 번 했다면 업으로 본다. 직업이 아니죠. 우연히 무자격자라도 우연히 한 번 소개하고 돈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한 번 하려고 자격증 따는 게 아니잖아요. 직업으로, 업으로 하려고, 반복해서 하려고 자격증 취득하는 거죠.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우리나라 개업 못한다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아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증 따와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제목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조문에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공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시험에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X가 80% 이상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금 소속공개사란 자격증 따가지고 회사에 취직한 사람만 말한다 이거잖아요. 법인이 회사잖아요, 회사. 꼭 회사 아니고 개인중개사무소에 취직한 사람도 소속공개사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밑에 근무하거나 또는 부칙개공 밑에 근무해도 소속공개사죠. 꼭 법인에만 반드시 소속되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개사이다 하면 그건 맞는 말이죠. 도라고 들어가면 만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중개사물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보조원은 중개 업무 못하니까 확인 설명하면 안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도 안 됩니다. 계약서 작성도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공용 폐지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부지, 청와대 땅,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행정재산이니까 공용 폐지가 되어서 옛날로 말하면 잡종재산, 지금 말로 하면 일반 재산인 경우에는 팔아먹을 수 있지만 공용 폐지되지 아니한 것은 아예 처분 자체가 안 됩니다. 서울시청 부지 이런 거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잠실 야구장 개인 땅 아니잖아요. 못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건물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게 소위 권리금이잖아요. 권리금. 권리금이 중개사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중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 중개 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개업 중개 대상물이다. 그러면 중개사물이 아닌 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아예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이어서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무나 거래를 중개해도 되는 것, 권리금,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고, 무자격자도. 그래서 중개사물이 아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지구 내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면 처벌받아요. 청약통장도 거래하면 처벌받잖아요. 이건 처벌받기 때문에 안 된다. 중개사물이 아니다. 불법입니다. 대토권도 나중에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어딘지 위치가 정해지면 그때는 중개사물 돼요. 아직 어디 나올지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청약통장도 당첨될지 안 될지 요즘은 가천, 마래품, 마포 이런 데 분양해가지고 엄청나게 과천이 경쟁률 최고 높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 넣었던데요. 그런 거 통장 그런 거 자체는 아직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중개사물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에 대토권도 어느 토지를 받을지 아직 확정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받기는 받는데 그런 경우는 중개사물이 아니다. 5번이 틀렸네요.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소개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라고요. 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가 나오게 된 게 개업공개사가 고발했어요. 지금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업하고 있다고 이동식 세차장 한 건 소개하고 500만 원씩 3건을 중개한 걸 고발했다고요. 그래서 고발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 무자격자가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격증, 등록증, 교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시험에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이런 게 나오는데 시험에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아예 그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도 모두 정답이 아니라고 체크하면 99%는 맞아요. 저도 사실 이게 국토교통부령에 있는지 대통령령에 있는지 다 암기는 못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핵심은. 근데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대통령령은 세부적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은 아주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이에요, 명령.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게 국토교통부령에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대통령령이 아니고 서식, 확인설명서 서식.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것만 말씀드리면 등록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필요적기재사항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이다. 그 다음에 사무소 설치 절차는 대통령령이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다. 가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는데요. 잘 모르면 그냥 틀린 것은 옳은 것은 해도 이게 정답으로 체크하지 마시라고 대통령령, 국토부령 이렇게 나오면 어쨌든 여기서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등록증은 다음 주에 할 텐데 등록은 등록관청이 등록하잖아요. 등록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요. 네.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만약에 광진구에다가 차리려면은 광진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주소는 광진구에 있는데 저 워크힐 넘어가가지고 구리에다가 사무소 차리려면 구리시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집은 광진구에 있어도 워크힐 넘어가고 그 구리 그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연예인들 많이 살죠. 아차산에 아차산 밑에 그 단독주택 많아요. 연예인들 많이 사는데. 여기가 명당자리인가 봐.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부터 이게 아차산 여기가 뭐 유적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망우리도 아차산에 있어요. 그 공동묘지. 예? 넘어서 있어요. 명당자리 유명한 사람 많이 있던데 거기 보니까 뭐 시인 같은 거 이런 거 유명한 사람들 거기 데이트하러 오는 사람도 많아요. 망우리에 공동묘지에.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자격증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했는데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맞는데 등록증은 등록관청, 자격증은 시도지사. 말장난이에요. 연습 좀 하면 쉬워요. 이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재교부 신청을 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고 되어 있죠. 암기 프린트 25번에 동그라미 1번. 암기 프린트 25번에 동그라미 1번.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동그라미 1번. 그 통보한다고만 돼 있고 지금 다음 달 25일 안 나와 있는데 그랬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다음 달 25일인데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이렇게 쓰면 틀린 거죠. 그거는. 어쨌든 통보하는 건 통보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음 달까지 하는지 그 다음 달까지 하는지 그런 걸 안 적어놨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이게.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자, 수수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 5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7번에 보니까 자격증 교부 X라고 돼 있죠. 암기 프린트 52번에. 처음에 자격증 줄 때는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준다고요. 분실해서 재교부 받으려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실 안 했는데도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봤어요. 왜냐면 제가 1999년도 자격증 땄는데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얼굴이 완전 딴 사람이에요.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그 사람들이 그 옛날 거 갖다 걸어놨더니 사람들이 쟤 누구냐 자꾸 물었어. 전대 하니까 얼굴 다른데 자꾸 이런 말 하도 오는 사람마다 다 그래서 늙은 사진으로 바꾼다고 재교부 받아봤어요. 중개업 하니까 너무 어리니까 또 좋은 게 아니더라고 이게 중개업은. 자꾸 쟤 누구냐 누구 자격증 가지고 하냐 자꾸 이런 걸 물었어요. 재교부 받으려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돈 내야 됩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보조도 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는 못 하고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고 기출문제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합니다. 주된 업무를 컨설팅을 했다 하더라도 중개 업무를 했다면, 계속했다면, 반복했다면 중개업이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격증 없으면서 부동산 컨설턴트 간판 달아놓고 중개를 반복적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득 후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개업공개사는 아니고요. 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에 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답 3번이네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되지만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감정을 하면 돈 받고 했기 때문에 재척사유에 해당되고 회의에 빠져야 되고요.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7번 틀린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은 정책심의의 의결을 미리 거친 후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3번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건 답 아니라고 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예,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격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3년 동안 자격증 딸 수 없다. 3년은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5번. 자, 다음은 8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에 개업공개사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다. 즉 부칙개공은 없다고요. 등록 신청서에는. 등록증에는 있습니다. 부칙개공. 부칙개공은 기득권만 인정하는 거지 새로 등록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종별에 없고 등록증에는 있다고요. 무등록 개업공개사,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같은 말입니다.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왜 무자격자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소개했다고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소개를 해도 예를 들면 손님이 간판 보고 적법한 개업공개사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소개받아 계약했는데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럼 진짜 개업공개사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무등록 중개업자가 소개해도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돼서 처벌받습니다. 적법 요건이지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처벌만 받을 뿐이고요. 3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임원이 될 수 있다. 기출문제 지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기 프린트 4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요.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에요. 그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죠.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취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취직할 수 있는 결격사유, 개업할 수 있는 결격사유, 없는 게 결격사유잖아요. 할 수 없는 게 취직 개업 못하는 게.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났으면 이제 자격정지 처분받아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취직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면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취직이 되는데 취직하려면 또 어떤 분이 따지더라고요. 자기 회사 그만 안 두고 다른 데가 취직하면 이중소속이라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던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 얘기 전제는 그만두고 다른 데 취직 가능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만 안 둔 상태에서 회사 다니면서 또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건 안 돼요. 그건 이중소속은. 중개업에서 이중소속은 안 된다고요. 뭐 다른 개인 회사 다니면서 중개업 하는 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에요. 다만 다른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죠.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니까 회사 다녀서 월급 받는 거 중개업 해가지고 받은 사업소득이 다 해가지고 신고해도 아무런 뭐 연락 오거나 이런 문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로소득도 있고 이게 그 사업소득도 있고 이래도 상관없더라고요. 소득세 신고해보니까. 그 이중지급까지도 된다고요. 다만 중개업에서 이중소속은 안 된다고 중개사무소 두 군데 동시에 취직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고요. 이중소속 상도위에 어긋나니까. 좋은 물건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중개업소에서 그 계약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4번 법 제39조 업무정지 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이걸 소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6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틀렸네요.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자격증 반납 교부한 시도의사 이렇게 돼 있죠.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자격증 반납 교부한 시도의사잖아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서울서 자격증 따가지고 인천서 중개업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그 사무소는 인천에 있지만 인천시장한테 반납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한테 반납해야 돼. 7일 이내에. 교부한 시도지사. 자, 옳은 것입니다. 9번 자격시험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후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사전 의결,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것 맞는 내용이네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시행 안 하려면 정책심의는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리얼에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교부한다고 했어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부하고요. 2번 자격증 교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자, 3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 필요한 절차가 뭡니까?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고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가 의견 진술 귀의 부여입니다. 암기 프린트 54번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습니다. 맨 밑에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 귀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죠. 여기 반대로 적었어요.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합니다. 자격정지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요거 틀렸네. 바뀌었어요.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통보. 왜냐하면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별도의 법인입니다. 그 동일한 인격체라는 이야기 이제 옛날에는 보고했는데 통보한다, 통보. 암기 프린트 그는 고쳐놨죠. 49번. 암기 프린트 49번 고쳐놨는지 한번 보세요. 암기 프린트 50번에 있고 50번이 아니고 그 48번. 48번에 동그라미 6번 자격 취소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장 칸마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 이렇게 고쳐놨죠. 암기 프린트 48번에 동그라미 6번 그 보고라는 말이 없어졌다고요. 나는 누구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지금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가 상사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냥 통보만 하면 돼요. 통보. 5일 이내에 통보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암기 프린터 53번 그 표에 보시면 암기 프린터 53번 표에 보시면 맨 밑에 53번 기타에 보면 가운데 3개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요거는 전부 다 1년 이내에 교육 유효기간이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사정교육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월요일 날 강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 시간표 저 적혀 있네요. 월요일 날 공인중개사법 하니까요. 예, 좀 제가 사정이 있어서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날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